서기 79년 8월 24일 고대도시 폼페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킨 대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고 재물을 양손 가득 안고 도망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감싸안은 채 혹은 사랑하는 이와 손을 맞잡은 채 최후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2000년 전 찬란했던 고대도시 폼페이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도시 전체가 땅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후 완전히 소멸된 폼페이는 1500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49년 수로 공사를 하던 인부가 땅속에 묻혀있던 폼페이를 발견하며 자취를 감췄던 고대도시 폼페이가 다시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자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폼페이 유적은 오늘날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의 대재앙 앞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고대도시 폼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의 전성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탈리아의 나폴리 근교 베수비우산 인근에 존재했던 고대도시 폼페이는 아름다운 경치와 온화한 기후로 귀족들의 휴양지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폼페이 도시에는 콜로세움을 연상케 하는 가장 오래된 원형 투기장을 비롯해 사우나가 딸린 대중목욕탕, 방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바, 세탁시설, 극장 등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0년 전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수도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도시의 모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초호화의 도시였습니다. 폼페이의 시민들은 현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불편함 없는 생활을 영위하였죠. 또한 폼페이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도시이자 쾌락과 향락의 도시이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귀족들의 휴양지로 각광받던 폼페이는 이집트, 스페인 등지에서 쏟아져 나온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흘러넘쳤고 시민들은 매일같이 솔과감으로 향락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또한 도시의 한켠에는 매형굴이 즐비했고 그 벽에 새겨진 음란한 벽화들은 현재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죠. 이처럼 풍요롭고 향락이 넘치던 폼페이는 로마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도시였습니다. 최후의 날이 엄습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폼페이 최후의 날. 때는 서기 79년 8월 24일 아침부터 불길한 대지의 울림이 여러 번 들렸습니다. 대재앙을 알리는 전조였죠. 하지만 누구 하나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폼페이의 시민들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이날은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일로 도시 내에서는 한창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죠. 분수가 있는 가로수길은 마차들이 오갔고 상가에는 많은 인파들이 북적였으며 검투사들이 결투를 벌이고 있던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도시에 들이우기 시작하더니 이내 베수비오산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굉음의 정체는 화산이었던 베수비오산이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폭발 직후 화산의 중심에는 약 30km에 이르는 기둥 모양이 형성되었고 그 기둥에서는 화산재들이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빗줄기처럼 쏟아진 화산재는 이내 폼페이 거리를 뒤덮기 시작하였는데요. 맹렬히 쏟아지는 화산재는 불과 2시간 만에 40cm까지 쌓였고 화산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집들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몽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폭발에 이어 두 번째 폭발에서는 엄청난 화쇄류 폭풍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폼페이를 덮친 화쇄류란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가스, 화산재, 연기, 암석 등이 뒤섞인 구름이 고속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화산 폭발 시 가장 위험한 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화쇄류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연기처럼 피어오르지 않고 산의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시속 130에서 180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삽시간에 주변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화쇄류의 진정한 위력은 엄청난 고온의 기체라는 것인데요. 그 온도는 무려 1000도에 달할 정도입니다. 화장터의 온도가 약 800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화쇄류는 인간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릴 수 있는 실로 무서운 재앙이죠.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지닌 화쇄류는 불행하게도 당시 폼페이 방향으로 불어오던 남동풍을 타고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렸는데요. 시민들은 허리케인과 맞먹는 속도로 진격해오는 잿빛 폭풍을 피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전멸당하고 말았죠. 그 후
도시에 쏟아지던 화산재는 18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며 4m의 높이까지 쌓이게 되었고 결국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했던 폼페이는 대자연의 위력 앞에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폼페이 사람들은 베수비오산이 화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베수비오산은 수백 년 동안 폭발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활화산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베수비오 화산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기 전 많은 전조 현상들을 나타냈는데요. 화산에서 들려오던 알 수 없는 굉음, 그리고 먹구름이 들이우거나 엄청난 규모의 쇳대들이 무리지어 날아가는 등 말이죠. 하지만 화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폼페이 시민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당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대도시 폼페이는 도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이 사망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도시 전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 이후 15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폼페이는 1549년 수로 공사를 하던 인부가 땅속에 묻혀있던 폼페이를 발견하며 자취를 감췄던 폼페이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폼페이의 유적. 땅속에 봉인되어 있던 폼페이가 발견된 이후 초기 발굴은 대체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발굴자들은 대부분 폼페이의 보물을 찾는 도굴꾼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가 발굴의 책임을 맡으며 비로소 폼페이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긴 잠에서 깨어난 폼페이는 건물이나 도로, 심지어 작은 그릇들까지 놀라울 정도로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피오렐리 교수를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당시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2만여 명에 달하는 폼페이의 시민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의문은 흙더미 속에서 이상한 빈 공간들을 발견하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오렐리 교수는 빈 공간들이 건물마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 공간을 채우고 있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석고가 굳고 그 형태가 드러나자 발굴팀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굴팀의 발견은 아이를 꼭 안고 있는 엄마를 비롯해 서로 껴안고 있는 연인들,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아지 등 폼페이 최후의 순간을 석고를 통해 생생히 재현해낼 수 있었죠. 폼페이 사람들의 주검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그리고 굳어진 잿더미 속에서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고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속에 묻힌 폼페이를 지켜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시를 지워버린 화산재였습니다. 오늘날 폼페이 유적은 건축과 예술,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적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폼페이 저주가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폼페이의 저주. 2020년 폼페이의 한 여행사에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모자이크 타일 2개와 항아리 조각, 그리고 도자기의 파편 일부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캐나다 여성 니콜이 보낸 소포였죠. 그녀는 사실 15년 전인 2005년 폼페이 유적을 방문했다가 유물 몇 개를 훔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 자신이 훔친 유물들을 반환하기 위해 소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째서 15년이나 지난 후에 훔친 유물들을 반환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소포와 함께 동봉된 그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유방암을 앓으며 2번의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가족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몇 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훔친 물건에는 불길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이 우리 가족을 덮친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아이들에게 저주가 이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발 이 유물들을 제자리에 돌려놔 주세요. 또한 니콜의 소포에는 또 다른 캐나다 커플이 훔친 돌멩이와 이들이 쓴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우리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끔찍하게 죽은 불쌍한 영혼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길 바랍니다라며 고백하였습니다. 폼페이 유적은 해마다 전세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유물을 훔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폼페이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자들의 유물 반환이 잇따르고 있으며 그 사례만 무려
100여 건 이상에 달할 정도입니다. 또한 당국은 이러한 유물들을 따로 모아 사제의 편지와 함께 전시하는 박물관을 세우기도 하였죠. 과연 이들을 덮친 불행은 파멸의 땅에 불길한 기운이 깃든 저주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미스터 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